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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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투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문제 생각해보니 아까 방송할 때 제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아까가 방송에...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 네, 뭐 네. 그런 걸로 하죠. 네. 지난주 방송. 집행위원장이 왔다 갔다 지난주에 나갈지 지지난주에 나갈지 알 수 없는. 아무튼 네, 저는 인디애니페스트 집행위원장이자 네, 이 애니투스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박수를 또 쳐주시네요. 박수를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그러게요. 지금. 제가 끔에 좀 이상하게 했죠. 네, 일단은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방송부터 이제 인디애니페스트에 상영하는 감독님들 모시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늘 그렇듯이 네, 육아방송의 대가. 왜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김리아 감독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육아 얘기를 하기도 조금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모함을 받고 있는 저는 영상 애호가 송시영 애호 감독. 네.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밀고 있는 컨셉인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으로 두 분의 감독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번에 인디애니페스트 새벽비행에서 두 분 다 상영을 하시고요. 반짝반짝 나라와 공주를 만든 백은혜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길게 소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작년에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반짝반짝 라라공주라는 작품을 이번에 인디애니페스트에 출품을 해서 상영하게 된 백은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새벽비행 1탄이라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 섹션에서 네. 거기에서 상영하게 된 김경섭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김경섭 감독님은 원래 공동 감독이시잖아요. 네, 오늘 혼자 나오셨어요. 네, 한 분은 한 분은 네. 홍영기 감독인데 이번에 29일에 군 입대를 해가지고 따로 나오지 못하고 이 녹음 시점으로 한 5-6일 전에 가신 거네요? 네, 대략? 안타깝네요. 알았으면 미리 좀 모셔서 같이. 근데 졸업작품이니까는 그러면 졸업을 하고 군대 입대를. 네, 그렇죠. 보통 중간에 갔다 오시는데 작품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나 보네요. 졸업을 하고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 그런 욕심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경석 감독님은 군대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저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선배님이시겠네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야, 이 참 군대를 가가지고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 15회를 맡고 있는 인디애니페스트에서는 처음 맞는 일이네요. 무슨 일정 있으셨거나 뭐 여행 가셨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간혹 있어요. 예전에 한번 상영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런 경우 간혹 있어서 어떻게 군대 가 있는 분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네, 몇몇 사례들이 있죠. 이렇게 졸업 작품을 하시고 가시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오늘 방송이 육아 방송이 될 줄 알았는데 군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세요? 저희 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제가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단 저기 반짝반짝 라라공주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김경석 감독님 먼저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요. 보통 그러면 근데 홍영기 감독님은 되게 아쉽겠네요. 영화도 출판해서 다시 돌아갔어.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는 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GV 시간도 있잖아요. 영화제 기간 안에 사실 그게 감독님들 입장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기회인데 새벽 비행은 평생 한 번밖에 못하는 그쵸. 타임 아닙니까? 나중에 독립보행에 출품하시고 이제 상영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새벽 비행은 끝인데 한 며칠만 미뤄보시지. 한 달만? 그게 안 되는구나 지금. 그렇죠.
근데 되게 아쉬워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되게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연기를 하려고도 근데 이제 그냥 육군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의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안타깝네요. 날라왔을 때 가야 됩니다. 인생은 타이밍. 네, 애니메이션도 타이밍, 타이밍이죠. 그 작품 제목이 리본인데, 네. 또 한글 제목은 보금자리 이렇게 네. 줬어요.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그렇게 지으셨는지. 근데 사실 리본이랑 보금자리랑은 되게 어감이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리본을 한국말로 풀기에는 약간 되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단어 같아서 좀 저가 원하는 분위기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조금 더 많은 단어를 함축하는 그런 의미를 좀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리본을 그대로 풀면 재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탄생은 좀 아닌 것 같고 보금자리라는 게 되게 소중한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보다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 더 많으니까 보금자리라고 한국어로는 짓게 됐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영어 제목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한글 제목이 그 보금자리는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는데 제가 이게 몇 번을 봤는데 한 7, 8번 본 것 같은데 참고로 예선 심사를 했죠 이번에 새벽비에.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워낙 작품이 또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또 작품이어가지고 또 관심도 있고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지점도 많아요. 제가 또 근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자제하셨죠? 아까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컨셉 좀 만들어줬죠. 컨셉? 어쨌든 영상 애호가로 컨셉 잡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어 제목이 훨씬 그 작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맞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먼저 생각하신 거죠 영어 제목을? 그쵸. 원래 영어 제목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근데 사실 한글 제목은 막 그렇게 오래 고민하진 않았는데 한글 제목은 한 졸업작품을 출품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만든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아재고 또 이제 결혼할까 애가 있다 보니까 보금자리라고 하면요 보금자리 론이 생각나요. 이게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 사고 이럴 때 하는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보금자리 론이 생각나가지고 대출 상품이에요. 이게 집 살 때. 근데 사용해 보셨나요? 네?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해볼 기회가 없나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분양제 신청해서 되면 이제 해야지. 어쨌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본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계속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포시 드네요. 살포시. 이제 와서. 아니 나만 해도 영어 제목만 지금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지금 근데 제가 일단은 리본이라는 작품 보면서 느꼈던 게 물론 내용적인 거야 이제 여러 가지 또 줄거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영화적인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제가 눈여겨본 지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따가 백은혜 감독님 작품이랑 비교하면 좀 재밌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두 사람은 무슨 의도로 붙여놨을까? 제가 전체 타고 오면서 계속 내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짜여진 건가요?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밤늦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맞아요. 거. 어제 저녁에 섭외했거든요. 저도 저녁에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도가 있으니까는 두 분을 붙였나? 저는 일단 생각을 그냥 했는데. 시간 맞는 감독님 오신 줄 이게 근데 이번에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하고 이렇게 전화 드렸는데 두 분 다 다 안 된다는 분 없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뵙고 싶었던 감독님들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무나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좀 이야기거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로만. 집행위원장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셔야지, 유진 씨가. 어쨌든. 근데 이게 굉장히 평소 영화를 좀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를 좋아해서 예. 앞으로 연출을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연출로 꿈이 있는데 이제 그 졸업 작품도 영화적인 연출을 좀 되게 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약간 그 헐리우드의 상업,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그 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영화를 뭐라 그러지? 이 로드무비라고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약간 좀 스릴러적인 요소도 약간 들어가 있고 이게 조금 장르 영화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약간은 그 뭐 약간 좀 탈옥 얘기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탈옥이요? 예, 탈옥. 아. 예. 발음이 안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타로라고 들었죠? 아니야, 나 지금 이번에 발음 잘했어. 그냥 여기 지금 의외의 단어가 나오니까 지금 놀라셔가지고 감독님이 그러신 거죠. 타로로 예. 들었는데. 조용히 해요. 내가 나중에 컨셉 이상하게 몰아간다니까. 원래들이 했죠? 5년 전에도. 여기 백은혜 감독님. 어쨌든. 그랬나요? 예, 이따가 그 얘기는 이따 잠시 밀어놓고. 그래서 뭐 평소에 좋아하신 영화 같은 거는? 제가 근데 그 뭐 다른 영화 하시는 분도 다 좋아하겠는데 봉준호 감독님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봉준호. 약간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르 영화를 하는 감독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일상적인데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약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이자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번 작품을 좀 졸업 작품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홍영기 감독님도 이제 조금 비슷한 뭐 이렇게 의견이나 뭐 이런 거였나요? 그쵸? 아무래도 네. 어쨌든 근데 시나리오는 이제 같이 짜서 둘이 성향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거를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아마 홍영기 감독도 되게 저랑 성향이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년 후 선배신 것 같은데 김경석 감독님. 네네. 예, 군대를 갔다 오시고 가고 요 연차를 봤을 때 뭐 길어야 3년, 적당하게 2년. 그렇죠. 예, 딱 2년 정도 선배신 네네. 건가요? 예. 2년이요. 역시. 그럼 어떻게 두 분은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3D가 혼자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하는 스토리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홍영기 감독이 되게 움직임이나 동작을 표현하는데 되게 잘해요. 그 캐릭터에 대한. 그래가지고 친구였어가지고 연기랑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기하고 저하고 그동안 통하는 것도 많았고 해가지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결정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하면은 백은혜 감독님은 3D 혼자 하셨잖아요. 어떻게 혼자 하실 생각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막 내가 혼자 해야겠다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혼자 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할 만한 것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되더라고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요번에 그 본선에 올라온 작품 중에 3D 작품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빌리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감독님들이 되게 여러 분이세요. 그 홍대 네네네. 같은 학교.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같이 친구였어가지고 또 어떻게 공교롭게 또 그러니까 장르는 좀 다르지만 네네. 그 약간 좀 기법이 비슷한 네네. 기법. 그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던데 네. 작품이. 되게 친해져서 같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경쟁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되게 이랬었거든요. 거기는 감독님들이 되게 여러 분이 참여를 네네. 하셨던데. 네 분이 하셨죠. 네 분. 두 분이 하신 건가요, 주로 그럼? 네, 저희는 두 명이서 하고 그 다음에 스텝도 있었는데 스텝도 있고. 아니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놀라운 지점이 그 백은혜 감독님 같은 경우 혼자서 거의 나중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마다 되게 단촐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3D 작품이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품앗이하거나 이래가지고만 올라가는데 정말 단촐하게 올라가더군요, 이게. 아마 이렇게 스텝도 있고 했으면 완성도가 더 높아졌겠죠?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을 보신 관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작품의 내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견 일치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연출하는 가운데. 예. 네, 어쨌든 이게 제가 뭐 감독도 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맡게 되면은 일단 이거 전체를 다 제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제가 뭐 어떤 담고 싶은 의미 같은 것도
온전하게 담을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결과물로만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잘 만드셨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게 이제 스텝이 여러 명 있는데 이걸 이 줄기로 끌고 가자고 이게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제 강요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토론하는 시간은 안 들어서 예. 그런 장점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김경석 감독님이 하신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거나 그럴 과정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실 작품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보면 약간 전형적인 그런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전형적인 그 장르 영화의 느낌이 나거든요. 예, 참 매끄럽게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근데 이제 백은혜 감독님은 그게 아니라 내용적인 요소가 되게 남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연출자의 굉장히 그 되게 크리틱한 부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스텝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확신이 없는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히나 뭐 이런 뭐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또 극영화하고는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셨구나. 저희가 그 전에 나왔던 감독님 중에 박지원 감독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우개 연인의. 예, 그분 작품도 그게 물론 이제 품앗이로 많이 참여를 했지만 본인 제자분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예,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인가요? 혹시 이 앞에 방송 맞아요. 예, 지우개요. 예. 듣고 왔어요. 그 사실은 그 사석에서 했던 얘기가 더 웃긴 애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연출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팀원이 많아지면. 근데 이제 지우개 연인이나 뭐 로코코, 키즈쇼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처음 보는 관객들은. 근데 백은혜 감독님의 그 작품도 뭐 약간 뭐 그렇게까지 막 벗어나 그러진 않지만 그거를 조금 풀어내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이를 키우는 저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예요. 거기 나오는 이미지가. 이 많이 되는. 예, 뭐 이마트나 뭐 토이저러스 가면은 펼쳐져 있는 광경. 네. 제가 제가 봤을 땐 토이저러스 가서 스케치를 좀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네. 그게 정말. 제가 쪽집게죠. 제가 저희 한 지지난주부터 쪽집게를 갔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만들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 뭔지 딱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요. 저는 뭐 거의 매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토이저러스 제가 거의 매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마트나 이런 데 전시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 느낌이랑 토이저러스에서 전시되는 디스플레이 느낌 달라요. 일단 물량에서 압도하는 게 틀리고. 근데 이거 브랜드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되게 좀, 저희는 뭐 코카콜라 얘기해도 되고, 뭐 펩시콜라 얘기해도 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방송 심의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도 저기 못지않게 좀 기초 작업을 좀 많이 하신 분이구나. 보는 관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디테일을.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 아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저처럼 알거나 좀 촉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양반 조금 이게 내용이 약간 좀 유치하다라고 모르는 사람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이걸 아는데 막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이 방송이 왜 육아 방송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그 디테일한 거를 그 나름대로 신경 썼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 토이저러스에 갔을 때 느낌 그리고 EBS나 투니버스 광고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 굉장히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저도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들의 그 뭔가 딱 양분되는 그 속성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어디 가면은 지금 시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뭐 지금은 완전히 어린이 관련 콘텐츠나 장난감 같은 게 굉장히 큰 산업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극명하게 그런 이미지나 뭐 어떤 어휘들 그런 것들이 되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반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백은혜 감독님 작품 보면서 좀 소름 돋았던 지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소름까지.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일반적인 관객들은 유치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거나 그거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이런 인형 그 장난감 CF가 굉장히 유치해요 사실. 보면 EBS나 이런 거 보면 저런 걸 누가 보고 저런 거 살까 하는데 우리 애들은 막 흥분하거든. 그걸 보면서 사달라고 우리 딸은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사달라고 뭐 인형 뭐 요즘에 뭐 한동안 인기 있었던 갑자기 그 국산 브랜드 그 여자 인형 애니메이션 3D 있잖아요. 뭐 시크릿 주주. 그쵸. 시크릿 주주. 그 시크릿 주주의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프리파라나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예. 정말 전문 방송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아니 그 일단 색감. 예, 색감이 일본 제품이랑 국산이랑 좀 다르고요. 일단은 거기 디스플레이 막 돼 있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느꼈고, 그리고 그 공주 그 인형의 디자인 자체도 물론 뭐 시크릿 주조를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 많거든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샤사 뭐 다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그 박스도 안 버리고 지금 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잘 아는데 누구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박스까지도 애착을 하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항상 이제 보면서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 느낀 게 이게 백은혜 감독님이 나이가 어느 때인데 이런 느낌이 나올까? 이런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뭐 장난감의 그 주소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거를 작품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난감 가게에 가고 뭐 아이들 요즘 갖고 노는 장난감을 찾아보고 했던 건데 거기서 가장 많고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시크릿 주주 말씀하신 그런 거 뭐 한국의 애니메이션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최근에는 시크릿 주주가 조금 예전만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캐릭터들이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또 한 코너를 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예전에 저기 아마 같은 학교 동문일 텐데 김현정 감독님도 이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두 분이 아실라나? 저는 그분 김현정 감독은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조교하던 김현정 감독. 네. 제가 학교를 막 그렇게 띄엄띄엄 다녔죠. 네, 띄엄띄엄 다니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띄엄띄엄 다니신 분인데 서로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서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선후배라서 그런지 느낌이 약간 다르면서도 약간 좀 엉뚱한 곳에서 좀 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약간 느낌은 달라요. 작품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 그런 걸 막 생각을 했었고 관찰력이 뛰어나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예선 심사 때도 제가 강력하게 거의 이제 앞전에 이 작품은 좀 본선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피력을 했었던. 네. 이 방송이 점점 육아 방송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왜냐하면 또 앞전에 또 이제 저희 김경석 감독님 또 얘기를 쭉 했으니까요. 또 이렇게 또 분량 확보도 해드려야죠.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도 되게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서 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뭐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유튜브 방송 보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애들 때문에 요즘 제가 이제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고 나이 때가 아닐 텐데 지금 아마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한 고4이 때 계신 나이 때라면 요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나이 때가 아니고 아마 위 나이에 있는 분이 이 정도의 그 디테일을 살렸다는 건 굉장히 관찰력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만 하긴 할 수 있는 깨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아를 안 해봐서. 아이들을 키워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매주 토이자러스를 방문하잖아요. 어쨌든. 전 토이 자러스인지 아는데 지금까지 토이 저러스인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토이자러스. 네, 전 토이자러스라고 맨날 읽어서.
잘 보내고 참, 있었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두 분의 작품이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조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김경석 감독님 또 이게 작품을 보니까 그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약간은 좀 관찰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계산을 좀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품 안에서. 이게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그걸 어쨌든 또 완결을 시킨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 좀 한 편의 작품을 딱 온전하게 딱 장르 영화를 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장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보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터지는 그 분야예요. 이 분야가 영화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장르 영화를 하신다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꼼꼼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묻어나는데 특히나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셨는데 이게 좀 분업화가 좀 어느 정도 되셨던 건가요? 분업화는 사실 확실히 좀 됐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계획했었을 때는 분업화를 하려고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연기랑 그 홍영기 감독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분업화해서 처음부터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처음부터 짜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경석 감독님이 아까 앞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주로 이제 연출적인 부분은 김경석 감독님이 좀 주로 많이 하신 건가요? 그쵸? 제가 사실 그 회의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혼자서는 다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연출적인 게 혼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제 의견도 있고 이제 스태프들 중에서 되게 연출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홍영기 감독하고도 많이 계속 얘기를 통해서 다 같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면들은. 두 분이 뭐 파트를 나누시거나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스텝의 역할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시는 하셨어요? 파트를 정확히 그냥 구분을 하자면 제가 연출적으로 일단은 하긴 했었고요. 네. 근데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이제 되게 그치. 교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어쨌든 이런 면들은 제가 좀 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작품의 구상을 네. 그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택배 기사가 이제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절벽으로 떨어져서 구조 요청을 하는데 못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네네. 이게 약간 좀 일반적인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예. 사실 좀 스토리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저는 이거 상영도 졸전으로 상영도 될 거고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고민을 좀 오래 하다가 어느 일러스트 그림인데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게 그 오래된 지하철에 배달을 가는 택배기사 뭐 이런 그림을 하나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림 내용이랑 되게 컨셉이랑 재밌다 해가지고 그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택배기사로 얘기를 저런 식으로 풀어보고 싶은데 더 재밌게 좀 발전을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저기에 집을 지어볼까? 그냥 저기에 택배기사가 사는 내용을 만들어볼까?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발전을 시켜서 애초에 조난당한 택배기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택배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이야기가 저는 좀 흥미롭게 느껴져서 그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거에 반해가지고 이제 백은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게 참 내용을 본인이 이제 지금 뭐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인형을 뭐 사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럴 나이는 이제 지났을 거고. 모르죠. 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계기로 이 내용을 이제 아이디어를 시작을 하셨나요? 제 경우는 이게 주인공이 그러니까 무생물이고 장난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는
그 장난감이나 뭐 어떤 사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되게 그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는 뭔가가 정말 딱히 막 스토리가 엄청나거나 뭐 엄청난 게 있지 않아도 그냥 주인공이 사물인 데에서부터 재밌는 뭔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 관련된 그 스토리들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과제하면서도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토이스토리 같은 거를 보면은 딱 이게 정말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누가 봐도 이거는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아니 있는. 뭐 사실은 그 토이스토리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또 꺼내주시니 네. 나올 얘기랑은 좀 다를 것 같지만 예. 어쨌든 뭔가 그런 데서 항상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난감 주인공들이 약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속성들을 볼 때 기존에 계속 나왔던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었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쯤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제 막 그때가 제가 졸업작품을 기획하고 했던 때가 뭐 한 2006년? 7년? 이때였으니까 2006년 7년이요? 네. 아. 그때였으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그런 성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어떤 뭔가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저한테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받은 생각들을 가지고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해서도 뭔가 그런 내가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게 그 장난감 중에서도 공주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공주 인형 하면은 딱 되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쵸.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노는 대상들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뭔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뭐 공주 인형이 그냥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씩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걸 좀 해볼까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좀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토이스토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다른 얘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올해 나온 토이스토리 작품이랑 얘기할 만한 그 거리들이 있어요, 이 작품이. 왜냐하면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포지션이라고 하면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번에 그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 있잖아요. 그 이름이 보였나요? 보? 예. 네. 예. 아마 그 우디의 그 연인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 근데 사실 그 캐릭터랑 비교를 했을 때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요 라라 공주가. 예, 좀 컨셉이 약간 좀 겹치기다. 물론 이제 이게 원조죠. 여기라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나? 2016년도에. 예. 그래서 요번 그 토이스토리가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전 작품보다는 좀 평가가 약간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뭐 올바름 뭐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받긴 했거든요. 뭐 또 나름대로 또 그거 자체가 또 한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여성 캐릭터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토이스토리 뭐 1, 2, 3편까지는 그 물론 이제 2편에서 또 이제 카우보이 또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우디랑 또 같이 이렇게 나왔던 여성 또 카우보이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 서브 캐릭터 비슷했었고 근데 요번에 나왔던 토이스토리 4편에서는 확실히 그 여성 캐릭터가 그걸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머지 캐릭터가 약간 좀 서브 캐릭터화 되는 그리고 이제 내용도 결국엔 본인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을 하고 뭐 엔딩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수 이제 반영이 된 엔딩으로 끝맺음을 해. 하도 스포일러 발설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뭐 발설해봐야 거기서 거긴데 내용이 어쨌든 근데 이 라라 공주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 엔딩이 이제 좀 마무리 된다고 그래야 되나?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현실적인 부분이랑 뭐 타협이라면 타협일 수 있고 좀 절충이 된 것 같긴 해요. 결말에서 결국에는 주인한테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토이스토리 4에서는 뭐 이거 또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참 얘기를 못 하겠네. 이게 내용을 얘기를 못 하겠네. 두 분 보셨나요? 아니, 안 토이스토리. 봤어요. 안 보셨어요? 토이스토리 4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제가 뭘 답답해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좀 앞에 앉아 계신 네. 두 분은 안 보셔가지고 아마 끝까지 안 볼 것 같고 여기 유진 씨는 아마 백은혜 감독님은 아마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네. 아직 못 본 게 아니라 극장에서 이제 내려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보려 볼 수 있죠. 뭐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포가 나오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지 봤을 때 되게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인디애니 페스트의 작품을 낼 이렇게 그게 작품 그 기간이었거든요. 출품 기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졸업 작품 때는 좀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마무리해서 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토이스토리 4가 한 6월쯤인가? 그때쯤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더 일부러 안 보셨구나. 그때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만약에 제 거랑 너무 비교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에서 막 내가 하려던 거를 다 잃어버렸어. 이러면은 저는 제 거를 트는 거는 이제 10월, 9월, 10월 막 이렇게 더 뒤니까 약간 그때쯤 가면은 이게 내가 하려던 얘기가 재미없는 얘기가 돼버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말을 보니까 물론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좀 다르고 그리고 솔직히 2천억 가까이 들어간 영화랑 누가 비교를 하겠어요. 사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디즈니밖에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 스스로 약간 너무 자신이 없어질까봐 그래서 좀 안 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셨으면 약간 좀 뭐 수정을 하시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신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 작품에서 물론 이제 마무리를 어떤 마음을 먹고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마무리 결말 부분을 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어쨌든 그런 누군가한테 결국 또 다른 선택을 받는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지 못해서 불량품이 되었는데 또 선택을 받는 결말을 맺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주인공의 주체성을 되찾지 못하는 결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짜면서 이 작품 기획을 하면서 제일 목표로 했던 거는 이 작품이 어떤 뭔가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의 괴로움이나 절망스럽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뭔가 저의 내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결말을 맺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인형의 위치에서 이 인형한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그냥 뭐 또 내가 누군가의 손에서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그 캐릭터한테 그 주인공 라라공주라는 캐릭터한테 새로운 연결이 생겼다는 그런 또 이제 그 장난감 가게 안에서는 불량품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거기를 이제 나가는 게 마지막 컷이거든요. 이렇게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어딘가로 간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으면 했고
그래서 그게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졌으면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장난감이 그 대량 생산돼 가지고 그 진열되어 있는 다른 똑같은 종류의 장난감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예. 어떤 부분이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 제가 그럼 결말까지 다 아니 뭐 말해버려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뭐 이거 근데 그 내가 이래서 욕을 먹어 자꾸 이 지금 뭐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불량품이라고 이제 낙인 찍혔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장난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1편부터 4편까지 꾸준히 그게 사실은 주요 테마거든요. 장난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고민이 1편에서는 이랬고 2편에서는 이랬고 3편에서는 저랬고 4편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결말에 얘기를 안 하고 하려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근데 어쨌든 다른 얘기 하시면 돼요. 왜? 다른 얘기 하셔도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서 근데 이 작품에서 똑같이 장난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결말 부분에서도 고민한 흔적을 제가 느꼈거든요. 뭐 그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확실히 그 고민에 대해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되게 흥미로웠고 되게 의미 있다라고 봤어요. 뭐 여기 보면 연출 의도에 뭐 페미니즘 얘기도 하셨지만 페미니즘을 굳이 끌고 오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이미 그 장난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 뭐 성찰이라면 성찰, 이게 이 작품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감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고민하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반해서 리본이라는 작품은 결말이 또 어떻게 보면 라라 공주하고는 반대거든요. 예, 반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 선택을 하잖아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네네. 예,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타협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결말을 그렇게 내셨나요? 근데 사실 예. 결말이 반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결말이 비슷한 면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희망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예. 약간. 근데 결말은 사실 그 이 주인공이 구조 그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게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스포일러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감독님 본인이 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영화제 끝나고 나갈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월요일쯤 방송될 것 예, 같아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저희 작품에서는 새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새가 예, 그렇죠. 작품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작품 중간에 등장하고 그리고 작품 맨 마지막에 딱 세 번씩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새의 이미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물체 중에 하나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예.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원래는 무전을 받고 구조를 당하려고 하는데 새로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오히려 무전을 꺼버리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약간 더 다음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 자체로 엔딩을 시킴으로써 그 관객들이 느끼게끔 더 나중에는 얘가 행복하게 잘 살겠지? 막 이런 생각을 좀 주고 싶었어요. 결말. 역시 장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느낌이, 장르 영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또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관객들한테 그런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일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감독님의 그 의도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네. 그 주인공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되찾고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라라 공주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본 게 조금 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극 중의 주인공이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이 현실이었으면 과연 그거를 무시했을까? 아니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그 높은 지점에서 그러니까 높은 포인트를 높게 놓고 이제 결말을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의도였을까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그 어찌됐든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거에 네. 그 뭐 신체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자유인 네. 거겠죠. 그런 거에서 포커스를 더 맞추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좀 그 물 흘러가듯이 이제 결말까지 가는 작품이 어려워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예. 애니메이션은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게 너무 3D인데 굉장히 그 깔끔하게 처리가 됐거든요. 그 공정도 아마 노가다 중에 노가다였을 거고. 그쵸. 그렇게 몰라도. 그래서 같은 학교에 있는 경쟁자계라고 불렸던 그 블리프는 무려 4분이 공동으로 주요 연출자 이름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긴 그것도 분량은 조금 더 많기는 하네요. 그 블리프라는 작품은. 네.